같은 회사에서 30년을 일했어요. 월급도 비슷하고 살아온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5이 되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한 분은 매달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300만 원 넘게 들어와요. 일주일에 2번 골프 치시고 한 달에 한 번은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십니다. 다른 한 분은 기초연금 34만 원이 전부예요. 70이 넘어서도 폐지를 주우시고 겨울이면 난방비가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노후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노후의 격차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지 않아요. 이 젊을 때의 선택, 중년의 태도,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오랜 시간 쌓여서 결국 큰 차이가 된 거예요. 오늘은 부자 노후와 가난한 노후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4가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놀라운 숫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39.7%예요.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라는 뜻이에요. OECD 평균이 14.8%거든요. 우리나라가 거의 3배 가까이 높아요. OECD 회원국 중에서 부끄럽지만 1위예요.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어요. 은퇴 연령층의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 격차가 36.87배예요. 자, 근로세대는 6.89배거든요. 6배 차이가 나요. 쉽게 풀어드리면요. 일할 때는 그나마 격차가 적었는데 나이 들면서 격차가 6배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첫 번째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돈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자, 부자 노후를 맞이하신 분들은 젊을 때부터 돈을 흐름으로 이해하고 관리하셨어요. 매달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꼼꼼히 확인하셨죠. 작은 새는 비용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가난한 노후는 돈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데서 시작됐어요. 우리가 흔히 겪는 상황이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하고 힘들면 맛있는 거 먹으며 보상받으려 하고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거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노후 자금이 자연스럽게 무너져요.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요.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답한 분이 10명 중 1명도 안 돼요. 네, 9.6%에 불과했어요. 왜 그럴까요? 30대에서 50대까지 월세,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로 소득 대부분을 써버리거든요. 노후 준비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같은 상황에서도 준비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매달 수입의 10%는 무조건 노후 자금으로 먼저 빼놓으셨어요. 남는 돈으로 저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신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30년 뒤에 36배의 소득 격차로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 차이예요. 관계를 자산으로 보느냐, 소모품으로 보느냐. 다들 한 번쯤 느끼셨을 거예요. 나이 들수록 만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걸요. 뭐 젊을 때는 직장 동료, 학교 동창, 거래처 사람들 만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은퇴하면 갑자기 조용해졌죠. 전화도 뜸해지고 만날 사람도 없어지고요. 부자 노후를 맞이하신 분들은 이걸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은퇴 전부터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셨어요. 네, 동창 모임, 취미, 동호회, 봉사 활동 같은 곳에서 새로운 인연도 만드셨고요. 반면에 가난한 노후는 경제적 문제보다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고, 정보를 교류할 사람도 없는 외로운 노후. 이게 경제적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들어요. 실제로 고독사 통계를 보면요. 2024년 고독사 사망자가 3,924명이에요. 역대 최고치예요. 하루에 10명 넘게 홀로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이 중에 상당수가 진짜 연고가 없는 게 아니래요. 가족이 있는데도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많대요. 이제 좋은 관계는 정보도 주고 기회도 주고 힘들 때 도움도 줘요. 나이 들어 편안한 삶은 결국 건강한 관계망에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차이예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건강을 자산으로 보느냐, 소모품으로 보느냐. 부자 노후를 맞이하신 분들은 몸을 자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미리 건강검진을 챙기시고 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반대로 가난한 노후는 건강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데서 시작돼요. 아플 때 치료하는 방식으로 사시다가 나중에 큰 비용을 맞으시는 거예요. 한번 숫자로 계산을 해볼까요? 65, 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당 연간 진료비가 550만 원 수준이에요. 전체 평균의 거의 3배예요. 나이 들수록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이 늘어나니까요. 더 무서운 숫자가 있어요.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인데 건강 수명은 65.8세예요. 그 차이가 17년이에요. 쉽게 풀어드리면요. 평균적으로 아픈 채로 17년을 사신다는 뜻이에요. 17년 동안 병원비가 얼마나 들까요?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요. 제 생애 의료비가 남성은 1억 8,542만 원, 여성은 2억 2,307만 원이래요. 대부분이 노년기에 집중돼 있어요.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현실적인 변수라는 거 꼭 아셔야 해요. 부자 노후를 맞이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40대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시고 정기 검진을 빼먹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건강해지면은 운동해야지가 아니라 건강할 때 운동해야 나중에도 건강하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네 번째 차이예요. 미래를 계산하느냐, 그냥 사느냐. 부자 노후를 맞이하신 분들은 장기 계획을 세우셨어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시며 미래의 변수를 미리 대비하셨어요. 반면에 가난한 노후는 지금만 버티자는 방식으로 사셨기 때문에 시간의 이자를 놓치신 거예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30세부터 매달 50만 원씩 30년간 저축하면 원금만 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연 5%로 투자하셨다면 약 4억 2천만 원이 돼요. 2억 4천만 원이 복리의 힘으로 불어난 거예요. 반대로 50세에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똑같이 매달 50만 원씩 15년간 저축하면 원금이 9천만 원이에요. 연 5%로 투자해도 1억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30년 먼저 시작한 것과 3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게 시간의 힘이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계산해보는 습관이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답한 분이 9.6%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90%는 어떻게 노후를 보내고 계실까요? 서울 영등포구의 한반지해에 사시는 80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값이 오르니까 월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니까 점점 더 작고 낡은 곳으로 밀려나셨어요. 결국 볕 한 줌 들지 않는 반지하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주거 취약지인 지하, 반지하, 옥탑에 사시는 분들 중에 고령층 비중이 2023년 기준 63.5%예요. 10명 중 6명이 넘어요. 2016년에는 43.3%였거든요. 7년 사이에 20%포인트나 늘었어요. 자,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누군가에게는 가만히 앉아서 생긴 막대한 자본 이득이 됐지만 집 한 채 못 가지신 분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파도가 된 거예요. 특히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마주한 이 자산의 강흙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어서기 어려울 만큼 가팔라요. 이게 바로 노노양극화예요. 노인과 노인 사이의 양극화. 그렇다면 지금 50대, 진짜 60대이신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당장 수억 원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습관을 바꾸시는 건 오늘부터 가능해요. 첫째, 지출을 기록하세요. 매달 돈이 어디로 새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커피 한 잔, 택시비, 구독 서비스. 작은 것들이 모이면 한 달에 50만 원도 넘어요. 이걸 노후 자금으로 돌리시면은 10년 뒤에 6천만 원이에요. 둘째, 건강검진 미루지 마세요. 60대에 큰 병이 발견되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50대에 조기 발견하시면 수백만 원으로 끝나요. 검진비 몇십만 원 아끼시려다가 수천만 원 쓰시는 거예요. 셋째, 관계에 투자하세요. 은퇴 전에 취미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시작하세요. 은퇴 후에 갑자기 시작하시면 어색해요. 미리 준비하셔야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넷째, 연금을 점검하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세 가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은퇴 후 부부 적정 생활비가 월 336만 원이래요. 지금 연금으로 얼마나 충당되시는지 계산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고령층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예요. 한국은행은 앞으로 10년간 불평등 지수 상승 폭이 과거 20년 동안 쌓인 것의 3분의 2에 달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기초연금 34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6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5억 2천만 원으로 50대보다 높아졌어요. 10년 전만 해도 60대의 재산이 40대보다 적었거든요. 부동산 자산 덕분이기도 하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확실한 건 하나예요. 노후의 양극화는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삶을 다루는 방식의 결과예요. 작은 지출을 확인할 줄 아시고 관계의 무게를 아시는 분, 몸을 미리 돌보시는 분, 미래를 숫자로 바라보시는 분에게는 시간이 자산으로 남아요.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지금부터 충분히 바꾸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노후에 부자와 가난해지는 결정적 차이는 네 가지예요. 돈을 감정이 아닌 흐름으로 관리하셨느냐, 관계를 자산으로 유지하셨느냐, 건강을 미리 챙기셨느냐, 미래를 계산하는 습관이 있으셨느냐.
이 네 가지가 30년 뒤에 36배 소득 격차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연금의 함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 믿고 계시는데 실제로 받으시면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월 평균 수급액이 60만 원밖에 안 돼요. 336만 원 필요한데 60만 원이에요. 나머지 276만 원은 어디서 충당하셔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의 진짜 모습과 노후 소득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노후 준비 어디까지 하고 계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실천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